우리가 못 본 지가 좀 됐는데 그 사이에 가장 화제의 선거구라고 한다면은 부산 북구갑이 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하정우 AI 수석의 출마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차출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또 하수석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일단 앞서 조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9일에 대통령이 한번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네.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떻게 러브콜을 보냈나 보니까 부산 현장 최고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랑 같이 이제 하정우 수석을 주제로 만담을 약간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기사를 보고 하정우 수석이 거기 간 줄 아, 알았어요. 실제로 온 줄 예, 알았구나. 왜냐면 너무 네. 대화 주제가 다 하정우 수석에 대한 얘기인데 보니까 그 하정우 수석을 주제로 그냥 둘이 대화를 주고받은 건데, 뭐 그냥 하정우 수석이 뭐 부산에 어디 초중고 나왔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이제 전진수 이제 후보님이 우리 고교에서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는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또 띄워주고, 6년 후배 네, 하정우. 6년 후배, 네. 고등학교 이제 6년 후배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또 하수석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 후보가 사랑합니다. 또 막 이렇게 답하고, 근데 다만 또 약간 이제 대통령을 좀 의식해서인지 뭐 사랑한다고 보궐에 출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전제를 다셨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계속 좀 출마를 권유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대놓고 구애 공세를 한 지가 굉장히 꽤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은 하정우 수석의 출마 여부는 그 청와대의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분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액면 그대로 볼 것이냐, 대통령의 말을 뭐 이제 아니면은 혹시 너무 이제 잘 띄워주고 싶어서 뭐 그런 관측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냥 저는 좀 너무 뭐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거일 수 있지만 달리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정우 아하, 수석을.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도 다름이 아닌 할 일이 많은 데잖아요. 이제 대통령 캐릭터 자체가 워낙 일을 되게 중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저는 약간 그 말이 좀 그대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하정우 수석도 인사권자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음. 근데 뭐 뒤에 좀 더 언급하겠지만 뭐 본인은 그렇게 좀 인사권자의 의중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의사는 네. 사실 여지를 남기는 좀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경성 기자는 네.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 자체를 순수하게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나의 참모로서 더 길게 일해달라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옳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정치부에 오랫동안 녹을 먹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석도 내놓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청와대에서 분위기를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한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출마냐 아니면 붙잡는 거냐 하니까 출마 쪽으로 미세하게 분위기가 기울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출마 쪽으로 미세하게 예, 기울었다. 미세하게 네. 기울었고, 사실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며칠 전에 브리핑에서 이제 하수석 출마 관련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본인이 결정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정도면 거의 열어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맞다면 이 대통령이 이렇게 제동을 건 것도 결국은 하수석 몸값을 높여주기 위한 전술이다, 전략이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붙잡는 그림을 만들어주면 이게 기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계속 하정우, 하정우, 하정우죠. 네, 네. 기사거리가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부족한 우리 하정석의 인지도를 자연스럽게 높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정우만한 사람이 당이 봤을 때도 많지 않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삼고초려까지 언급을 하면서 강하게 구애 공세를 하는 이유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정청래 대표는 이제 8월 전당대회 생각도 좀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앞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제 지방선거를 화려하게 또 승리로 음. 이끌어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표 재선에 도전하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가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쨌든 당대표는 당대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에서 정말 될성 부른 인재가 있으면 어쨌든 음. 최선을 다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는 그냥 본분을 하는 거라는 점에서
뭐 저렇게 저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할 것 같고 또 부산 지역에는 우리가 부산 지역을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도 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인데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갈 면면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하정우만큼 신선한 인물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공천 전략으로서도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민주당이 동시에 집착하고 있는 마성의 남자 하정우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77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이제 부산 구덕고를 졸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6년 고등학교 선배이고 그리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네.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은 이제 삼성 SDS였고 이제 여길 거쳐서 지난 9년간 네이버의 AI 조직을 이끈 핵심 인물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클로바 AI 리서치, AI 랩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 등을 이제 총괄하면서 이 한국형 LLM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의 첫 AI 수석으로 발탁된 인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AI라는 사업이 주목받으면서 네이버에서 AI 달린 조직에서 다 근무했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인지도가 엄청 올라와가지고 동명이인인 배우 하정우보다도 더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요. 네네. 그 하정우가 이제 동명의 노출 기준이 당연하겠지만 뭐 검색수라던가 이제 뭐 또 사람들이 얼만큼 또 이제 클릭을 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노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작년 7월부터 이미 좀 뛰어넘은 거고 대통령이 실제로 그걸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하정우보다 더 유명해졌다던데 뭐 이렇게 좀 챙겨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네. 하수석도 조금 재미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우스개로 한 거겠지만 나도 솔직히 검색하면서 누구 이름이 더 먼저 나오나 이거 좀 신경 써본 적이 있다. 전 직장 아닙니까 또 검색하는 데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괜한 또 의혹을 또 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음. 예,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그럼 이름이 좀 언제부터 거론이 됐느냐, 이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아, 그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예,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위원회에 여러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고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잔잔하게 그 뭐 이따가 언급도 있겠지만 중간중간 뭐 정치권 영입 제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가 25년도 초에 작년 초에 갑자기 중국발 딥시크 그 쇼크가 있었잖아요. AI 쇼크. 네, 네. 그때 이제 정치권에서 야, 중국이 저렇게 치고 나왔구나 이러면서 너도 나도 우리도 이제 AI 정책에 힘써야 된다 하면서 엄청 서둘렀고 뭐 이러니까 정당별로 이제 뭐 정책 기능에서 엄청 이제 네. 갑자기 AI 관련해서 막 후다닥 막 일정을 많이 준비를 했었죠. 이제 국민의힘도 그때 AI 특위를 만들어서 하정우 수석을 불렀더라고요. 여러 차례. 2025년 1월에 뭐 그 당 이제 뭐 사고 치고 나서 이제 막 정신 없을 때인데 아무튼 긴급 간담회라고 열어서 뭐 하정우 수석을 당시 불렀고 그리고 2월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라고 해서 이제 하정우 수석을 만났는데 그게 후에 이제 둘이 막 첫눈에 서로 뭐 알아봤다느니 뭐 이제 이런 뭐 눈에서 불꽃이 튀는 네, 계기가 뭐 됐다. 브로맨스의 네. 시작 뭐 이렇게 알려진 이제 그 영상의 그 원본이 이제 그 2월의 만남이었고 3월에 또 국민의힘이 뭐 현장 간담회를 열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제 하정우 수석이 참여를 하고 그 일정 하루 뒤에 또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만나요. 오. 그래서 이제 하정우 수석이 중국 딥시크발 AI 전쟁 너무 중요하고 정치권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일관되게 좀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은 그 훌륭한 AI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그 러브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구갑에서 서로 이제 대결전 양상을 띠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랑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딥시크 쇼크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뭐 여러 차례 불렀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난 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이제 예비 후보로 좀 몸풀기를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시즌에 이제 그런 시즌에 한동훈 전 대표랑 신사임당이라는 경제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아, 함께 출연했어요? 네, 같이 이제 두 사람이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랑 비슷한 시기에 만나서 유튜브도 비슷한 시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메시지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뭐 국가가 주도해서 AI 인재도 양성하고 인재 유출 막아야 되고
되고 또 규제 좀 풀어줘야 되고 또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불량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랑 나온 영상을 봤어요. 근데 보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전 대표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 그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영상에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되게 중간 네 약간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이제 노트북 LM에 좀 물어봤어요. 그 영상 링크를 넣고 두 화자의 발언 비중을 좀 분석해줘라고 했더니 대화 비중이 한 대표 80대, 야. 하정우 수석 20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라고. 야, AI 그렇군요. 전문가를 모셔놓고 왜 자기인가 이렇게. 아니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전문가를 맞아. 모시면 주로 물어보고 이렇게 듣고 맞아. 의견 교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치. 한동훈 전 대표는 하정우 수석을 진행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진행자로 쓰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거를 대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의 뭐 독백에 가깝지 않았나.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이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뭐 LM이 약간 좀 팩폭을 뭐 아주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는 길고 장황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분석을 좀 해줬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출연 영상을 보면 뭐 다른 전문가들도 같이 있어요. 총 4명이 출연하기도 했지만 좀 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정우 수석의 속마음이 예, 무엇이었을까? 둘 중에 뭐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예. 아, 실제로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가 된 건데 두 사람의 인연이 또 어느 정도가 형성이 돼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일단은 언론에 알려진 거는 2023년 가을인데 23년 가을. 예, 이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박사에게 22대 총선에 이제 공천을 받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하정우 수석이 내 역할은 입법부가 아닌 AI 산업 현장에 있다 이러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고 이후에 이제 작년 3월에 아까 이제 유경선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그 유튜브에서 AI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옆에 앉은 이 하정우 수석의 팔뚝을 딱 잡으면서 아, 팔뚝을 잡으면서. 팔뚝을 이렇게 옆에 잡으면서 하정우 선생님 저번에 잡았어야 됐는데 언젠가 다시 같이 일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되게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정말 야.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이 진짜 방송 끝나고 같이 일하자고 아마 설득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은 네이버에 성공한 어떻게 보면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엄청난 연봉을 포기하고 나란 일을 하게 된 중대한 결심의 계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재 영입 때는 가족 엄청 심하게 결사 반대를 했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물론 이제 상사니까 듣기 좋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한 걸 수 있지만 이제 만나봤을 때 되게 상대방 말을 경청하고 누구와는 다르게 흡수와 이해가 매우 빠르다라고 주위에 평가를 좀 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하수석이. 그리고 자기를 되게 진심으로 대해주고 뭐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진정성이 좀 느껴졌다. 그리고 아들을 언급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든이어서 하이든. 하이든인데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내가 이제 억대 연봉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의 가치 이런 거가 굉장히 또 크지만 내가 이제 이 수석직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이제 비교 경중을 해봤을 때 그런 무게추는 너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을 했을 때 기회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자기는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네. 결국엔 이제 아들을 생각하는 어떤 아빠의 마음으로서도 그렇게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정치권에 계속 발신하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 AI 주권 필요하다. 예,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소명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기득권을 버려서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유독 하정우 수석과 공개적으로 대화할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네. 별명도 이제 하 GPT라고 해가지고 네. 아주 이게 친밀하게 별명으로 부르잖아요. 그 공개석상에서 되게 여러 번 하 GPT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요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 게 하정석이 이제 어떤 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해보니까 어떻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사이트가 넘치고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막 칭찬을 늘어놓는데 호평 오고 호평이네 보니까. 호평인데 네. 그런 분이 상사가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답하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꼭 이걸 보셨으면 좋겠다. 이걸 쇼츠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쇼츠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X에 이 하수석이 출연한 쇼츠를 직접 올리면서 나의 하 GPT 봤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케미가 그러니까 훌륭하죠. 기본적으로 뭐 GPT라는 호칭을 붙인 것 자체가 그쵸. 쉬지 않고 일하는 느낌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